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청 채권에 따라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임의로 그냥 아무 때나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돈 안 갚으면 임의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임의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요,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한 집행 권한을 만드는 그런 절차를 강제 집행 절차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강제 경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권, 질권, 공유물 분할, 유치권, 전세권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임의경매예요. 제가 지금 어느 지역에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라를 국으로 해서 상대하는데요. 자,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려니까 참 기분이 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낙찰받은 것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고요. 여기가 나라 국입니다. 100평이면, 나라 것이 한 60평 되고요. 내게 한 40평 됩니다. 제 것이. 요거를 제가 낙찰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상대로 뭐 합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겠죠. 해서 결국 나라하고 저하고 하해 근거가 떨어졌어요. 하해하는 근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일 안에 나라나 저나 그 근거가 나오게 되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강제 임의경매가 되고요. 유치권으로도 이제 경매 진행할 수 있고,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 전세권으로 하는 것은 임의경매, 아무 때나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는요, 이행 판결문에 준하는 집행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있을 때는 채무명의라 그랬어요. 용어가 좀 어렵죠.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권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뭐다?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권한에 해당되는 거, 자, 압류에서도 보시죠. 뭐냐? 공정정서, 그리고 직업명령서. 아까 얘기했죠? 직업명령서는 뭐다? 거소가 확실하고 주소가 확실하고 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직업명령이다. 14일 안에 결정이 난다 그랬습니다. 소액심판 결정문 3천만 원 미만이죠. 이런 경우 신속하게 진행하게 해서 소액심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정조서 조정을 시킨다 그랬죠. 그 다음 판결문, 이행 판결문이죠. 그 다음 재소전 하해조서, 명도하기 어려운 직종 임차할 때 재소전 하해조서를 꾸미는다 했죠. 그 다음 인락조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하고 인정한 조서를 인락조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뭐다? 집행권을 해가지고 강제경매로 신청한다. 이런 것들이 다 집행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분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집행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자, 갑이 을한테 자, 돈을 1억 빌려줬습니다. 1억 대여줬어요. 대여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우리가 공정을 받을 수 있죠. 2011년도에 둘이 갑하고 을하고 둘이 법원 앞에 가면 공정 적어놨죠. 그래서 공정 사무실에 가서 공정을 받았습니다. 공정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공정은 이렇게 계약서가 확실하다 하는 인정하는 그것이 공정입니다. 원래는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법원의 업무가 과다하니까 변호사 합동사무실에 위임해가지고 거기서 대신 공정해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공정 안 받았다. 그럼 돈을 안 갚아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이제 하는 것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돈 달라 하는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되고 피고가 돼서 자, 소송을 진행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정 심판 청구, 그 다음 직업명령, 조정조서, 이행판결문, 재소전 하해조서, 인락조서 이런 것들이 자, 집행권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이 공정증서까지 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경매 신청하는데요. 근데 뭐냐? 이 의뢰재산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갑이 의뢰재산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료재산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현장 탐문조사. 이 사람 주소, 집이 어딘지 확인하고 그 집 주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소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소유자 누구누구 나와 있죠. 그럼 다행히 을로 소유권이 돼 있어. 그러면 바로 의뢰 갑은 의뢰재산에다가 바로 압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압류 넣어가지고 경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 앞으로 재산을 잘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어렵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의뢰할 수 있죠. 그러면 신용정보회사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계약서 있죠? 계약서만 가지면 바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재산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 사람 권리를 좀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채권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8시 이후에 뭐 전화도 못하게 지금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에 그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채무자의 이런 조서가 있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악해가지고 이분들이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뭐 35만 원 내라고 합니다. 이건 적수비예요. 신청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용정보회사에서 파악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20에서 30% 정도 성공보수로 받아갑니다. 1억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성공보수로.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의뢰했다. 받아가면 얼마 받아갑니까? 열심히 경매 진행해가지고 20% 얼마예요? 200만 원 아닙니까? 맞나요? 200만 원죠? 200만 원 그거 받자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 같으면 아예 그냥 포기하시고 가는 게 맞지 괜히 신용정보회사 여기에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용정보회사는 접수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돈도 안 되는 그 뭐하러 그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고 있다가 또 돈 요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액일 경우는 뭐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해볼만 한데요. 아닌 경우는 조금 지양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아니고 안 맡기고 내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법원에 재산 명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재산 명의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어요. 갑이 신청했겠죠? 그럼 법원에서는 을한테 통지합니다. 야, 네 재산 파악해가지고 다시 법원에다가 보고해라 라고 통지합니다. 이것이 재산 명의 신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 파악해가지고 보내면 다시 또 원고한테 갑한테 또 보냅니다. 그럼 갑이 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누락시켰어. 다 신고 안 한 것 같아.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재산 조회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참 하는 것이 참 쉽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행히 의뢰재산을 파악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갑이 을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봅시다. 자, 파악해서 보니까 2012년도에 건진당 1억이 A가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2013년도에 건진당 또 1억 B가 잡아놨어요. 2014년도에 압류 1억 잡아놨습니다. 2016년도에 자, 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경매 신청을 갑이 요 사람이 했습니다. 갑이. 그러면 자, 나중에 자, 이 집이 경매됐을 경우에 자, 3억이 낙찰됐습니다. 배당 받을 때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배당될까요? 어떻게 배당되겠습니까, 이거? 자, 근데, 자, 이거 공정 받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놨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계약해서 이형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언제 2011년도 공정 받았는데, 자, 경매 신청은 2016년도 했다는 겁니다. 파악해가지고. 자, 공정받은 순서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될까요? 여기가 될까요? 순서가. 네. 여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닙니다.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공정받은 순수는 이 순수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당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1억 가져가고 1억 가져가고 압류, 경매신청도 압류니까 둘이 안 분합니다. 5천원, 5천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억 낙찰되면요, 받아가면 끝나죠. 한 번도 못 받습니다. 밑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고 대처해 나가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1억에 대해서 자, 건저당 설정할 때 하고 공정 설 때 하고 차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자, 이때 2011년도 이때 공정 받지 말고 건저당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돈 빌려줄 때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서서 빌려줍니다. 앉아서 편하게 빌려줘요. 돈 받을 때는요. 돈도 줍니까? 받기 힘들더라고요. 막 기어가서 제발 돈 좀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는데 이 받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빌려줄 때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너 재산 가져와. 있으면 빌려줄게. 이때는 돈 빌리기 위해서는 가져옵니다. 돈 빌려주기 전에는 뭐든지 다 한다니까요. 가져온다니까요. 근데 딱 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돈 빌려주기 전에 이렇게 딱 해놓고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전한 딱 했으면 2011년 아닙니까? 여기 건전한 딱 했으면 1억 제일 먼저 배당을 딱 받겠죠. 그런데 이분이 어디 갔습니까? 공정받으러 법원 앞에 간 거예요. 이분이 등기소 갔으면 됐는데 등기소 안 가고 어디 갔어요? 법원 앞에 공정사무실에 간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죠. 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예쁘장한 아가씨 둘이가 앞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정하고 막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했죠. 건저당은 배당 순위가 이렇게 되고 공정은 이렇게 돼서 공정 받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공정할 바에는 건저당 하세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의하거나 강의 중간쯤 되면 같이 이렇게 회식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사를 쭉 하는데 아가씨들 뭐 하는데 이렇게 젊은 아가씨들이 와서 강의를 배웁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법원 앞에 공정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밥줄 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또 이놈의 입이 또 실수했다면서 아이고 죄송하다면서 제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들에게 야 그러면 1억을 공정받을 때 비용 얼마나 주노? 얼마나 받노? 물으니까 이렇게 비용을 받는다더라고요. 32만 5천 원을 1억 공정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근데 건저당 설정해도 있지 않습니까? 1억이면 등록세 얼마? 0.2%죠. 그러면 20만 원 하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한다 그랬죠. 거의 한 7, 8만 원 이렇게 됩니다. 몇만 원 돼요.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비 하고 하면요. 제가 하면 한 30만 원 요 안에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건저당 설정해도 이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같은 비용으로 건저당 설정하느냐 공정하느냐에 따라 권리 순서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건저당 설정을 반드시 하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경매 종료, 임의경매, 강경매 있지 않습니까? 건저당은 3개월 연체되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정 판결 절차 필요 없어요. 이거 하면 1년 걸리는데 이거 1년 걸릴 필요도 없고 바로 경매 신청, 뭐 재산 파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저당을 꼭 설정하라.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요거 하나 알아도 결국 수업료 다 빠진 겁니다. 요것만 하나 배우셔도 확실하게 알고 가시도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요것만 하면 결국 수업료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이제 공정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설정했을 거의 차이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